제55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감기가 심해서 집에서 좀 쉬면서 우리한테 좀 생소한 문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의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쭉 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엑스포지션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비롯해서 이제 읽었는데 정말 노예를 왜 해방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아주 논리정연한 그 주장들이 들어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남북전쟁에 나오겠다고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죠.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보다 미국의 노예가 오히려 말하자면 그 수명이 더 길다. 그래서 결국 더 나아진 거 아니냐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쪽에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그 생활 양상이 오히려 남부의 노예보다도 더 열악하다. 노예 제도야말로 그 불쌍한 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그나마 잘 살게 해줄 그러한 제도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근로자보다 남쪽의 노예가 더 잘 사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느냐 궤변이죠. 그 어떤 주장을 듣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소유한다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가장 근원적인 말하자면 가치에 관한 문제를 제껴놓고 노예가 오히려 말하자면 북쪽의 노동자보다 더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궤변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보다도 더 오래 산다는 이런 궤변을 가지고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 문서를 다시 본 겁니다. 얼마나 논리정연한 궤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얼마나 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서와 함께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중을 움직이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대중을 움직이는 기술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괴벨스의 논리들을 제가 또 한 번 읽었습니다.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이 정말 도덕적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손혜원이야말로 오만방자의 아이콘이죠. 어떤 주장을 펴도 아까 노예 제도를 정당시한 사람이 정당화될 수가 없듯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수사를 부리고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을 갖다가 설득하겠다고 덤벼도 어떤 공권력을 행사해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 재산을 늘리고 친인척들의 재산을 늘리려고 했다는 이것만큼은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그분에 대한 일고의 반성도 없이 그저 문화를 창달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미국의 노예가 아프리카 원주민보다 더 오래 산다는 그 논리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이나 똑같은 논리로 이 말을 제가 드리거든요. 괴벨스가 이야기했습니다. 큰 거짓말은
대중은 큰 거짓말보다는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잘 속아가는 것 같아요. 작은 거짓말은 거짓말 되지만 큰 거짓말은 거듭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많은 것을 배운 모양이에요. 그런 걸 주로 공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보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쳐다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또 한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그게 뭡니까? 제가 굳이 입에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이 나라의 권력이 어디에 있구나. 그것을 보는 분은 아마 그 한 장면으로 가지고도 이 나라의 권력이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선언과 관련해서 그것을 돈벌이라고 했던 이야기, 머리가 나빠서 그랬다는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겹쳐지면서 참으로 참 참담한 심정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그 당시에 감상을 이야기드려서 죄송합니다. 원내대표님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황당하다,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손 의원은 음모론의 희생자인 것처럼 공격수를 호소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향해 고소를 선포하며 후한무치 적반하장의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때언니의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원내대표와 동반한 탈당 기자회견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홍보 전문가의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화사랑이라고 토지사랑을 중갑시키는가 하면 또한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관련된 창성장 거리와 서산 옹금지구 아파트 개발 문제가 문제되는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이 도심 재생을 섞어서 혼용하면서 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거기에 박지원 의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역시 홍보 전문가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중은 속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의 기자회견 한마디로 손 의원이 행사한 초권력의 실체를 감추려는 정치적 거래였다. 그러나 대중은 속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손 의원은 단순히 민주당의 당원당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현 정권의 실세라는 배경을 얻고 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정책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심 재생 사업 약 60여 조 가량 편성될 것이라고 하는 도심 재생 사업을 이용했다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투입될 이미 확정된 예산 1,100억 원의 중에 600여 원 부분이 바로 국토부의 도심 재생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정권 실세라는 배경을 얻고 사익을 추구한 손 의원은 더 이상 헌법 46조가 규정한 국회의원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알아서 사퇴하겠다는 손 의원의 발언은 한마디로 오만으로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받고 또 조사 받으십시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손혜원 의원이 당당하다면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특검 받으시고 국정조사 받으십시오. 이 부분에서 당당하다면 센 권력 있고 지금의 정권 다수인인 검찰에게 조사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번 당당하게 받으실 것은 어떤지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에서는 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일단 검찰 고발하고 그리고 특검은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당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뤄왔던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회부 및 기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조혜주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 조혜주 선관위원 후보를 임명하려다 오늘까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조혜주 선관위원에 대해서 참고 있는 쪽은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공정선거와 여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파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행안위 회의가 오후 2시에 있는데 이 조혜주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명 강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야당에 대해서 이 앞으로는 같이 정치 안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11시, 늘 11시에 월요일 오전 11시에 원내대표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이 모든 상임위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약속했던 12월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했던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도 지금 합의하지 않고 있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김태우, 신재민 관련된 이 청문회 또는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원내대표 회동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 거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이런 식으로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부분,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고 국회의 책무를 다 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이라고 치부하면서 뭉개고 있는 이런 여당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 거부는 물론 앞으로 2월 국회에 대해서도 2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거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말에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 정상회담은 역사상 첫 사례라는 나름의 의미를 거뒀다고 하지만 전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판문점 선언 직후에 미국에 방문해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었습니다. 그 당시 펜스 부통령과도 짧게 면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태도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완고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준비 없이 시작해서 사실상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자체를 무산하겠다 하는 그런 사실상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정말 알맹이 없는 회담을 북한에서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에 의지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국내적인 어떤 뭐 일종의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요. 결국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시기를 보면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바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고 북한은 무엇을 했고 중국은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한국은 지난 1년 내내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북 제재 완화만을 의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한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방위비 협상도 지금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ICBM 폐기 정도의 수준에 합의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나 북한의 정부와 뜻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1년 내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미국 정상회담은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핵 제약, 또 핵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우려가 큰 회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시에 안보 전문가 및 안보 관련 의원들과 함께 미국 정상회담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야 될 대책들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로 입에 담고 싶진 않지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몇 년 전에 도박을 소재로 했던 영화 속에 여주인공이 했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그 모 대학을 검명하면서 나 그 모 대학 나온 여자야 이렇게 하는 대사가 한때 시중에 소개됐습니다. 바로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영화 대사의 여주인공 대사에 빗대서 마치 나 숙명여고 나온 여자야 라고 과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은 것이 과연 저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 이렇게 센 사람이야. 나 대통령 만든 사람이야. 나 대통령 부인과 친구 사이야. 이런 과시를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했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센 분은 센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포 시민을 들러리로 세워서 부동산 투기판을 벌였고 본인의 위장 탈당 쇼에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들러리로 세울 정도니 이게 보통 센 분입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데 당 지도부가 들러리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여당은 국회 상임위 계획도 거부하면서 손혜원 의혹 덮기 위한 1월 국회 방탄국회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는 것이고요. 여당 입장을 보자면 이 전체 손혜원 의원 사건, 서영교 의원 사건 등등을 지휘하는 그리고 결정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 컨트롤 타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김혜교 스캔들이라고 명명한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의혹을 감싸면 감쌀수록 우리나라가 더 심해질 뿐이며 민심 위반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 여당은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당의 국회 소집 요구를 차일피일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요. 검찰은 소위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사건의 본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손혜원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질이 나쁜 일입니다. 이게 서영교 의원은 앞서도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을 끼쳐드리고 잠시 탈당해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이 소위 재판에 관여한 이런 이것만이 아니라 국정감사 끝나고 부산에서 고급 부장판사 이상의 그 판사들하고 회식 자리를 하면서 거기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러서 소개를 시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는 또 대검찰청의 간부들하고의 술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렀다는 의혹도 또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탈당도 아니고 원내 수석부대표 자리 내려놓는 걸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손혜원 이 스캔들 충분에 묻혀서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무한무치한 일입니다. 이 서영교 의원 역시 사실은 지난번에 탈당했다 돌아왔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일들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의원직을 내려놓을 일이다. 당직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을 일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지난해 집회 건수가 7만 건에 육박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화 타협보다는 단체 행동이 먼저인 우리 사회의 세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대화가 마비되고 대의민주주의 현장인 국회마저 패싱 대상, 무시 대상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귀족노조에 완전히 포획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빈다는 속담처럼 민주노총에 뺨 맞고 기업에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무기로 기업 경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월 국회를 문개기로 문개기 자체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고, 사실 국회가 열렸을 때 야당이 보이콧한다는 얘기 들어봤지만 야사당이 같이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구를 해서 소집이 됐는데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이런 일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고, 얼마나 이 정권이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위선 정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2월 국회 근데 의논하면서 2월 국회에서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각종 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고, 기업들은 이 보도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의 길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사탕 발림이 쇼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팔목을 비트는 행동만 일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튼튼히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입장임을 밝히고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다른 말씀. 연초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급집 인상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 정책이 실패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정책 공포 사례들이 이미 이 정도 들어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표본적인 신고리 오르고 건설 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 기업 인상. 세 번째, 예외 없는 주 52시간, 5시간 단축. 이렇게 세 가지에 이어서 네 번째로 공시지가 급진 인상에 대한 정책적 공포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시지가 폭탄입니다. 지금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울 강남권, 용산, 마포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무려 전년 대비 4배 수준이나 급격히 인상되었고 서울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평균 3배나 됩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건보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모두 60여 개 행정 항목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시 가격이 급진적으로 인상되면 보편적 증세와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시지가 급등은 서민 중산층 가구의 보유세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탈락 위기에 놓인 어르신들이 속출하고 고정 수입 없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 가구 또한 보유세 직격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공시지가 폭탄은 문재인 정부 시 서민 중산층 검토를 뽑기입니다.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부동산판 제2의 최저임금 급진 인상으로 결국 정책 실패로 끝날 것임을 경고합니다. 특히 공시지가 폭탄 설계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도했던 장군입니다. 이 정도면 부동산 참사는 문재인 정부의 DNA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으로 서민 중산층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공시지가 폭탄으로 서민 중산층을 2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공포 사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권고하면서 이견 접수를 통해서 3월 20일경 공시지가 확정의 그런 절차가 발표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민생 사안으로 잘 챙기고 짚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그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 사안을 지켜보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고 가지만 계속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 염증과 실망을 계속 갖게 될 겁니다. 저는 국회가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그 기구 안에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좀 문제는 서영교 의원이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이 아직도 위원회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윤리위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10일 이내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지 않으면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이 음주운전 사안으로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윤리위 회부의 10일을 넘겼기 때문에 안건 상정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부에 쓰면 하고 또 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리 기한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회기가 지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로 윤리 제도 강화를 하는 그런 TF 등 이런 것이 열려서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 사례를 말씀 그렇다지만 상원 하원 의원에 대해서 윤리 규범이 400쪽, 500쪽에 달합니다.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제도를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아직도 윤리 실천 규범과 강령이 한 쪽짜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차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청년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청년의 삶을 수입과 지출 두 가지 삶으로 나눠 보아도 수입도 나아지지 않고 지출의 부채 부담에 주거 부담에 생활비 부담 다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야당의 청년들과 토론을 하는 토론 그라운드를 열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그 화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인천 서구청장 부하 직원이 자살한 직후에 위로한답시고 노래방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기업에 몸담으면서 많은 직원들을 위로하고 했었지만은 인천 서구청장과 같은 경우는 제 머릿속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상사로서 아끼는 부하의 죽음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직원에 대한 위로 방법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천 서구청장의 행태나 손혜원 의원의 행태도 국민이 공분할 수밖에 없게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도대체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윤리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가 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외교 행태입니다. 역사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가 유린된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외교적인 오판 때문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2조 마렵에는 어땠습니까? 어느 날은 일본으로, 어느 날은 러시아로, 어느 날은 청나라로 기웃거리다가 세계의 주류인 영국과 미국을 놓쳤고, 결국은 카스라 테프트 밀락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우리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은 분단되었고, 결국 그런 결과로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오직 김정은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태들은 2조 마렵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는 민노총만 지키고 젊은이를 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을 지금 상법 개정 지금 추진하는 내용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경영권 확보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장기 투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외교적인 고립, 경제적인 고립, 경제적인 양극화를 초래하는 문재인의 그런 잘못된 판단에 비하면은 손혜원 의원이나 인천 서구청장의 행태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비스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라가 더 이상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경영권이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고 민노총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끔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손혜원 의원 이야기 들으면서 이 정부나 이 권력의 실체가 뭔가를 좀 짐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리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만 대중을 조작할 수 있다. 대중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중을 움직이는, 오늘 우리 방에 스텝이 적어준 이 메모를 보니까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오만 불 손의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분노할 일이죠. 어제 하는 태도나 모든 것, 그리고 민주당이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이런 문건들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서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하고 국가를 부활하게 하면서 집권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뭘 어떻게 해서 대중을 어떻게 사로잡느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권력이 뭘 하겠다는 거냐. 손혜원 의원 같은 사람 앞 세워가지고 결국은 대중을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진짜 오만불손입니까? 대중이 그렇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만만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안 그러고서 어떻게 어제 그런 그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당장에 제가 목포로 내려가서 바로 그 현장을 좀 보고 더더욱 그 오만불손의 그 오만불손의 그 정체를 좀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바로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당 전체가 이 문제를 절대로 놓쳐, 이거는 왜냐하면 이 정부의 정부 여당의 지금 권력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국정에 임하는 그 자신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중을 조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립서비스와 퍼포먼스로 일관하고 정책은 뒤로 가고 시종일관 이것이 전부 부서졌던 조각을 어제 다 맞춰주는 그러한 해견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서 이 정부의 그 허상과 그 실체를 제대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말씀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네, 회의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